세상에는 사람들을 살린 여러 의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헌혈하는 모든 분들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 1113번의 헌혈을 통해 200만 명의 아기 생명을 구한 분이 있어요. 81세 호주에 거주하는 제임스 내리슨 씨입니다. 그는 지난 60년간 헌혈을 통해 약 200만 명의 아기 생명을 구했습니다. 1951년 제임스 내리슨 씨는 수술 중 우연히 자신의 혈액이 저가세포증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특이한 항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항체는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RH 혈액형이 다를 때 산모의 항체가 태아를 공격하는 저가세포증을 예방 가능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좀비가 감염된 세상의 생존자와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RH 혈액형이란 무엇이고 제임스 내리슨 씨의 혈액으로부터 추출한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은 어떻게 저가세포증을 예방하는지, 그리고 RH 혈액형이 아기를 임신할 때 문제가 된다면 ABO 혈액형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RH 혈액형은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RH-A형 국가입니다 라는 병원 및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들. RH 혈액형은 D항원을 포함하는 50가지 항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RH 플러스 혈액형과 RH 마이너스 혈액형의 구분은 D항원의 유무로 구분합니다. 이 D항원의 유무로 구분하는 이유는 RH의 50가지 항원 중 면역원성이 가장 강한 것이 D항원이기 때문이죠. 저가세포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전이지만 고등학교 생명과학 1시간에 저가세포증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저가세포증은 성숙한 적혈구가 RH 항체에 의해 파괴되고 핵을 가진 어린 적혈구가 증가하는 형상을 말하는데요. 병에 걸린 태아의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유산 대령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저가세포증은 두 번째 아이가 걸리는 질병인데요. 이는 산모의 면역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세히 알아보면 본래라면 임신 중에는 모체와 태아의 혈액순환은 분리되어 있어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기의 적혈구도 물론 정상적으로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죠. 하지만 첫 번째 RH 플러스 혈액형인 아이를 출산 중에 태반에 상처가 나게 되고 이때 아기의 적혈구가 모체의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RH 플러스 혈액형인 아기의 혈액이 산모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산모의 면역계가 첫 번째 RH 플러스 혈액형인 아기의 적혈구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죠. 이때 앞서 말한 것처럼 면역원성이 가장 강한 것이 D항원이니 산모의 면역계는 RH 플러스 항체인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을 생성합니다. 지금 현재 산모의 첫 번째 아기는 무사히 출생했지만 산모에게는 첫 번째 아기의 적혈구에 의해 생성된 RH 플러스 항체인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을 보유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RH 플러스 혈액형인 아기가 임신이 된다면 산모의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이 이 태반을 통해 두 번째 아기의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두 번째 아이는 산모의 RH 항체에 의해 공격을 받아 태아의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저가세포증이 생기는 것이죠. 정리하면 저가세포증은 RH 마이너스 혈액형인 여성이 RH 플러스 혈액형인 아기를 두 번 임신했을 때 이 두 번째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저가세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임스 할아버지의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임스 할아버지의 항체는 어떻게, 어떤 원리로 200만 명의 아기 생명을 살렸을까요? 현재 제임스 할아버지의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은 로감이라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 중인데요. 이 약품은 산모가 첫 번째 임신했을 때 28주에 한 번, 분만 후 72시간 이내에 주사합니다. 산모의 몸에 들어가는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은 혈액을 떠돌다가 아기의 RH 플러스인 적혈구가 산모에 유입이 되면 RH 플러스 적혈구의 D항원에 붙어 산모의 면역계가 아기 적혈구의 RH D항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렇게 아기의 적혈구가 산모에게 들어와도 산모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 다음 두 번째 임신할 아이에게 저가세포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의문을 가지면 ABO 혈액형도 아기가 임신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BO 혈액형은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A형은 B형 항체를 가지고 있고 B형은 A형 항체를 가지고 있고 AB형은 아무것도 없으며 O형은 A 항체와 B 항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A 항체와 B 항체는 왜 아기에게 위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항체의 모양과 크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항체는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각각 IgG, IgA, IgE, IgD, IgM이라 부릅니다. 보시면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약품인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과 산모의 안티-D 이뮤노글로불린은 IgG의 형태로 산모의 몸을 순환하고 있어요. 하지만 A 항체와 B 항체는 IgM의 형태로 산모의 몸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IgM은 IgG에 비해 분자량이 5배 크기 때문에 산모로부터 아기의 태반을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ABO 혈액형의 항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임스 내리슨 씨 덕분에 많은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영화 같은 이야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제임스 내리슨 씨의 딸과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내리슨 씨의 딸도 RH- 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로 태어났죠. 어느덧 딸이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손자도 RH+ 혈액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헌혈 덕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173번의 헌혈을 마지막으로 해리슨 씨는 현재 81세인 호주 정부의 기준으로 인해 더 이상 헌혈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호주 시민들은 헌혈로 많은 아기의 목숨을 구한 그를 영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헌혈 모습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